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아, 네. 혹시 제 이야기 들으셨나요? 아, 저희 제작진이 들었는데 지금 옆에 네. 변호사님이 계시니까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사실은 이제 남편이 예. 작년 1월 달에 가출을 했어요. 네. 지금 현재 연락도 안 되고, 예. 와, 이렇게 마냥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예. 제가 이혼 소송을 하려고 제가 알아봤더니 변호사한테 한 500에서 600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럴 비용은 없고, 음, 제가 어떻게 이혼할 수 방법이 없나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황미혁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어떤 구체적인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2018년 1월쯤에 남편분이 가출하셨고 지금 연락 두절 상태라고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네네. 재판상 이혼에 대한 고민은 확고히 죄송합니다. 확고히 세워지셨나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소장을 제출하시는 일이 이제 남았는데, 네. 변호사 선임비가 너무 비싸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전자소송도 있고 또 인터넷도 많이 발달돼서 예전처럼 변호사가 없으면 소송을 못해 이런 시대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좀 알아보시면은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래도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는 다른 소송에 비해서는 조금 쉬워요. 그나마 다행인 게. 네. 일단은 남편분이 2018년 1월 가출하셨으니까, 그리고 네. 연락두절 상태이시니까,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는 되실 것 같아요. 장기간에, 네. 예, 부양을 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듣고 계세요? 네네. 예, 그래서 이혼 청구를 하셨을 때,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 굉장히 높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절차가 어려우신 거잖아요. 네. 지금 실례지만은 남편분과 최종적으로 같이 주소를 두셨던 곳은 어디신가요? 네. 남편분과 네. 부부 공동 주소지로 최종적으로 주소 두셨던 곳이 어딘가요? 서울 내인가요? 아니요, 저는 주소지가 경기도 광주에 있어요. 예, 남편분은 그러면 주소지가 어떻게 되어 있으세요? 똑같이 돼 있어요. 경기도 광주시 되어 있으시고요. 네. 아, 그러면은 광주시를 관할하는 법원에다가 가정법원에다가 이혼 소송의 청구를 담은 소장을 접수를 시키셔야 돼요. 이혼 이혼 청구의 소장. 소송의 소장이요? 예. 기본적으로 서식은 소장인데요. 소장의 제목이 이혼 청구예요. 아, 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주시를 관할하는 법원은 아마 의정부 지방법원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 경기도 성남 쪽으로 가더라고요. 아, 성남입니까? 그러면은 성남가정법원에 접수를 하시고요. 네. 접수를 하시는데 중요한 건 남편분이 지금 연락 두절 상태이고 마지막 주소지는 지금 상담자님과 똑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으시니까 아마 현재 주소지와 주민등록사 주소지가 똑같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분명히 아니, 현재는 주민등록상도 여기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남편분 지금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안 살고 계시잖아요. 네. 소장을 접수를 시키면은 소장이 남편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갈 텐데 남편분이 없는 지금 집에다 올 거란 말이에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네. 법원에다가 소장에다가 마지막에 쓰세요. 남편이 18년 1월 이후로 가출이 되어서 연락두절 상태다. 그래서 지금 주민등록상 소장 끝에 예,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불일치한다. 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네. 예. 그러고 난 법원에서 몇 가지 뭐 주소 보정 명령이라고 서류가 몇 번 올 거예요. 뭐가요? 주소 보정 명령, 주소 보정 명령. 보정 명령. 예, 그런 서류가 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서류를 보시고 잘 따라 하시면 되는데 그 주소 보정이라는 걸 하시는 거거든요. 주소 보정을 명령한다 했으니까 주소 보정을 하셔야죠. 명령대로. 네. 예. 그걸 몇 번 하시다 보면 결국은 송달이 아마 안 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몇 가지 절차를 거쳐서 법원에서는 공시 송달이라고 해서 그냥 안 받아도 받은 것처럼 의지해버린 제도가 있어요. 공시 송달. 송달이요. 예,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네. 그거에서 이혼이 아마 되실 것 같고요. 네. 이혼이 아마 성립이 되실 것 같고, 예, 그래. 혹시 남편분이 이 소장을 받게 되면은 반대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야기 하실 수도 있는데,
소장을 못 받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공시송달로 상황이 정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혹시 그 법원에서요, 그 뭐 핸드폰 메시지로도 보내주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접수시킨 소장을 직접 그 사람에게 보내는 우편 송달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받지 못하는 것도 한 번 보내고 나서 못 받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러지 않아요. 몇 번을 시도를 하고요. 그래도 안 받을 경우에는 남편분의 친척분들한테까지 연락을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연락이 안 되는데 지금 실제 거주지가 어딘지 아는 사람은 법원에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까지 최고를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 형제가들도 모르면은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공시송달로 된다고요. 송달이 아. 안 되어도 송달 받은 것처럼 의제해버리는 제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판결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도중에 남편이 연락이 돼서 네. 만약에 남편이 이렇게 뭐 같이 살겠다고 하면 그거 제가 취하할 수 있나요? 취하하시는 거는 뜻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한 다음에 취하할 때는 상대방이 그 취하에 동의한다에 대해 소취하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혀줘야 되거든요. 아, 네. 네, 좀 어려우시죠? 하여튼 네. 소장을 접수를 시키고 나면은 취하서를 내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취하서 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상대방이 혹시 이러저러한 답변서를 한번 제출한 다음이라고 하면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가 되는 거예요? 남편분이 답변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아, 네. 다시요. 남편분이 답변서라고 해서 소장에 네.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접수시켰을 때만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남편이 답장을 그죠? 답장을 했을 때, 법원 답장을 접수시켰을 때. 답장을 접수시킬 때만 그렇죠. 취하가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가 되는 거고, 남편이 연락 하나도 안 된다, 남편 소장 받았는지 안 받은지도 모르겠고 안 된다 라고 하면 남편 동의 없이도 취하 가능하다. 아, 양쪽이 다 취하가 가능하다고요? 아, 그러니까 시청자님 네.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우선은 이혼 청구 소송을 가정법원에 제출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네. 그쪽에서 전달을 계속 못 받았다 이걸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말씀해주신 대로 공시송달로 넘어가서 안 받아도 자연스럽게 이혼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이 된대요. 근데 아. 중간에 남편분이 오셔서 이혼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바로 이혼 취하를 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아까 보내신 소장을 남편분이 한 번이라도 받아서 답변서를 한 번이라도 제출을 했으면 그 남편분 동의가 있어야 취하가 되고요. 아, 남편이 이걸 한 번이라도 보면 예, 한 번이라도 보고 답변을 제출했으면 동의가 있어야 취하가 되고 아무 답변도 안 했으면 그냥 시청자님이 그냥 마음대로 취하하실 수가 있대요. 아, 그래요? 예. 자, 좀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되십니까? 네네네. 예, 좀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아, 네. 그리고 만약에 네. 제가 이제 이혼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만약에 뭐 죽었을 때 만약에 제가 죽었을 때 혹시 그 내 자녀들한테 뭐 유산으로 뭐 이렇게 상속을 해줄 수 있나요? 이혼과 상속은 별개라고 보셔야 되고요. 네. 그 문제 때문에 장기 별거임에도 불구하고 이혼 정리 안 하시고 그냥 내비두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꼭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상담자분이 사망을 하셨다고 했을 때 이대로 가시게 되면은 그냥 연락 두절인 남편분이 제일 많은 상속 지분을 가지시게 되거든요. 옳지 않죠? 아, 제가 죽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셔서라도 더 이상은 남편분과는 연을 끊고 싶다고 하면은 그냥 내비두시지 마시고 이혼을 정리하시는 게 맞으실 겁니다.